안녕하십니까. 체코봉의 오지랖 상담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또 영상을 켰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내용인데, 임차인이 내용 증명을 보내왔대요. 임대인 쪽에다가. 저희가 관리하는 법인 쪽이었는데, 이게 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사무실하고 상가하고 둘 다 이게 통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임차인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자기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왔는데 어떻게 요거를 갖다가 답변을 해야 될지,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상담이 들어와서요. 그 내용을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고, 요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저하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내용 증명이 왔던 거는 요 내용으로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서 일부분을 좀 갈취를 한 거고요. 귀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폐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거 지금 판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사무실 인근에서. 그래서 기사와 같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계약에 따른 목적물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2021년 9월에서 올해 9월이 만기네요. 그리고 보증금이 4,500, 월세가 450만원의 부가세 별도고요. 요거 관리비는 임대 면적 비율로 안분해서 계산된 금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본 임대차 계약이 9월 15일 날 만료가 될 예정인데, 당사는 본서면에서 임대차 계약 및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앞으로도 임차인으로서 본권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고자 한대요. 그리고 계약 조건은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재의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는데,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 내용이 왔는데, 이제 일반인이다 보니까 요런 이제 내용 증명 받고 요거를 어떻게 답변을 둬야 될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담당분한테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요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협의를 할 수가 있는지 요 내용을 갖다 상담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얘가 지금 뽑아봤는데, 요게 이제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환산 보증금이라 그래서 이게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요 부분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가 과밀 억제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밀 억제권이라서 이쪽이 지금 최근에, 요거는 나중에 제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관해서 오늘 요 방송을 좀 하면서 다시 한번 올릴 생각도 하고 있는데, 6억 9천 환산보증금으로 6억 9천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여기가 판교가 과밀 억제권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억인데 저희가 있는 내용 증명을 받은 곳은 판교이기 때문에 6억 9천 안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은 5억 4천 3억 7천인데 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챕터를 한번 만들어서 지금 하기로 하고, 요게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6억 9천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그러네요. 요거는 들어가네요. 왜냐면은 450 곱하기 100 하고요. 플러스 4억 5천을 하면은 4,500이죠. 4,500을 하게 되면은 이게 4억 9,500이기 때문에 6억 9천이었죠. 아까 요 안에 들어가니까 요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안에는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6억 9천 안에는 들어가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안에는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부분을 저희가 임대인 쪽에서 주장을 할 수 있냐면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임대차 보호법이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현재의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월세를 갖다가 동결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조금 이게 좀 24개월 계약이었거든요.
24개월 계약이었는데 지금 뭐 아무래도 코로나도 끝나고 뭐 이쪽도 이제 월세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언을 드렸고요. 요거에 대한 관계 기준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일단은 1년의 기간을 갖다가 보통 임대차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이제 상가하고요, 사무실이에요. 저희가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걸 2년을 보거든요. 주택은 2년인데 상가하고 사무실은 1년을 보기 때문에 자, 1년 동안은 연장계약을 하고 10년을 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계속. 근데 지금 2년을 했으니까 앞으로 8년을 이 부분을 다 연장을 할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그거를 계약을 1년 단위별로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시행령을 보면은요. 차임의 증액 청구 기준을 갖다가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같은 금액으로 계속 동결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5% 인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5%죠. 이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년에 계약을 한다 그래 가지고 뭐 10% 올리는 건 아니고요. 5% 증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이제 그걸로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 지금 요거 9월 15일 날 그러면은 2023년 9월 15일 날 재계약을 하시고요. 2024년 9월 14일까지가 되겠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고 보증금 5%, 그 다음에 임대료 5%를 증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임대차 보호법으로 의해서 24개월에다가 플러스 앞으로는 8년을 더 이쪽에서는 유지는 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금액을 계속 동일하게 쓰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증금하고 임대료하고 해마다 5%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인상이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인상을 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지금 현재 계속 사용하는 건 좋은데 상가임대차 보호법 따라서 어쨌든 사용은 하더라도 보증금하고 임대료는 5% 단위로 1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하실 수 있다. 임대인 쪽에선 추가로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 기존의 임대료를 그대로 사용을 계속 하겠다라고 내용 증명 받은 거요. 요렇게 제가 정리하고 요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좀 이용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임차인 쪽에서 그걸 너무 잘 아시니까 자기가 계속 사용할 건데 이 부분을 갖다가 계속 월세를 동일하게 나는 임대차 보호법 10년을 주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뭐 임차인을 뭐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는 하니까요. 하지만 임대인한테 또 무조건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셔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10년 동안에 원하는 계속 그 기간의 갱신권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고 계신 건 맞지만 보증금 그 다음에 월세를 5%씩 1년 단위로 인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인상을 해야 된다는 아니고요. 뭐 적정하게 또 비싸게 받는다고 하면 뭐 깎아주거나 뭐 내지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을 올리지는 못하지만 5%까지는 보증금하고 임대료하고 올릴 수가 있으니까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조금 싸게 임대를 놓으셨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보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용 자료로 하나 좀 만들기로 하고요. 혹시라도 또 이런 부분이나 내지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라도 이쪽에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고자 답변을 달아드리거나 성심성의껏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책고봉의 오지랖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